안녕하세요. 솔루션스타 알아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냥 음성으로 여러분들하고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암호화폐 관련된 내용이에요. 코인 시장이죠. 여러분들 코인 앱테크도 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코인 관련 초보자와 입문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주의 깊게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왜 몰려들까요? 먼저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래소 상장 토큰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대신 그 조건이 저로서는 좀 까다로운 편이 있는데요. 여러분, 닷컴 버블을 기억하시나요?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2000년도에 발생한 비정상적인 투기 및 투매 현상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벤처기업이 주목받았죠. 저 또한 웹 에이전시를 운영하면서 그 당시 시스템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였고, 그와 함께 또 웹 기획도 담당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역시 저 또한 벤처기업이었고요. 그 당시 상당히 주목받고 있던 벤처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벤처기업 버블 현상이 일어나서 정말 많은 기업이 생기고 사라졌습니다. 당시 현실은 이상을 따라잡지 못했어요. 미국, 한국, 독일 이런 버블에서 후유증이 아주 심각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가요? 거의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어떻죠? 사기치기 쉽거나 관리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거짓 선지자들처럼 시대의 이상을 왜곡해서 반영하거나 어떤 규제가 소홀하거나 또한 치고 빠지는 데에 문제가 없으면 파리떼들처럼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사기 대상자들이 널려 있으면 정말 손뼉을 치죠. 우리는 결코 그들의 물색에 걸려드는 사기 대상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가요?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니라 관리를 안 하고 있죠. 관련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기꾼들이 이런 사기 시장에 발을 안 들일 이유가 전혀 없죠. 가면을 쓰고 사기를 쳐도 법정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중앙화된 금융의 경우 사기를 치면 상당한 법적 지식과 끈기와 노력이 요구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몇 장의 백서와 그럴듯한 로드맵만 있으면 됩니다. 사기를 당해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가 없는 현실이 많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코인이 상장돼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현금화가 가능하니까 비전이 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단순 경제 법칙을 넘어서 사실 우주의 질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도 심각하게 공급이 많습니다. 자, 코인 시장을 볼게요. 새롭게 생성되는 토큰, 새롭게 상장되는 토큰들 너무 많죠? 공급이 심각하게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사실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생겨나는 코인들이 너무 많고요. 좀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과부하된 시장에 정상적인 서비스는 가능할지 의심을 안 하는 것이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하루에도 거래소에 상장되는 토큰들이 얼마나 많나요? 한 달에 얼마나 많은 토큰들이 상장되고 있나요? 심지어 사업계획서조차도 못 들어가는 백서들이 얼마나 많나요? 코인 유튜버들이 검증하지도 않고 새롭게 생겨나는 이런 사기성 앱들도 무차별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몇 시간 단위로도 계속 영상을 찍어내고 있죠. 그만큼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필터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 필터링 할 시간도 없죠. 계속 정보를 쏟아내니까요. 정말 기묘하고 이상한 일명 잡코인들도 만들고, 코인 무료 채굴이라는 사탕발림 같은 다양한 코인 프리세일이나 NFT 민팅 등으로 투자금을 모았다가 먹튀를 하거나 거래소에 상장한 후에 다양하게 작업을 해서 자기들의 실속만 챙기고 빈 깡통처럼 팽겨쳐 놓고 사라져버리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사실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경우도 많지만요, KYC 인증 정도의 레벨의 개인정보들을 챙겨가기도 합니다. 가상화폐라는 일종의 금융자산은 법적으로 인정되어지는 금융자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기를 쳐도, 그리고 물리적인 돈이나 시간과 에너지, 무형의 자본의 사기를 당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투자자를 보호해줄 필요도 없고요. 법의 사각지대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암호화폐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금융자산이 되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보호해주려고 할 것이고, 정부가 다양한 규제로 안정화해 가겠죠. 문제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사실 금융기관도 아닙니다.
거래소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어떤 의무나 책임 같은 것도 사실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규제가 없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장점일 수 있지만 사실 이론적인 조건으로는 이상적이기도 하죠. 하지만 규제가 없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감수해야 할 것들이 많죠. 익명으로 거래를 한다는 것, 어느 정도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것, 정부나 은행 등 중앙화된 기관의 통제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긴 하지만 코스피, 코스닥이 상장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장을 원하는 기업들은 상장 요건을 갖춰야만 하는 IPO 요건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상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상화폐의 경우 그 상장 과정이 정말 쉽다는 겁니다. 심지어 웬만하면 300에서 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대행해서 코인 거래소에 상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토큰을 발행하고 그 토큰에 해당하는 백서를 만들어서 사업 계획서만큼도 안 되는 종이 몇 장만으로도 상장이 가능하죠. 심지어 자본금이 없어도 상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기 치려고 작정하면 아주 무난히 진입해서 별 어려움 없이 사기를 치고 빠질 수 있는 사기꾼들에게 최적화된 시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스타트업 기업의 사업계획서만큼도 못 되는 백서, 대략적인 일정의 로드맵, 그리고 무료 채굴로 토큰을 모을 수 있다는 입소문, 그리고 검증 없이 그런 사기꾼들의 수작을 퍼나르는 유튜버들까지 보통 이런 시스템들로 지금도 수많은 토큰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그렇게 홍보가 가능하죠. 즉 사기를 치기 위해서 다양한 리워드 조건을 통해서 얼마든지 홍보가 가능하기에 그 파급력이 엄청난 겁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코인 거래소들은 어떻게든 수익을 만들어야 하니까 일단 새롭게 심사를 요청하는 토큰들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상장시켜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굳이 까다로운 심사로 프로젝트의 안정성이 검증된 토큰만 상장시켜줄 이유가 없겠죠.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검증할 수도 사실 없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국내 코인 대장주들이 바닥을 모를 정도로 그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9천만원 가까이 상승했던 비트코인이 지금은 2천만원 중후반대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루나코인 사태는 폰지 사기로 악평받고 있죠. 테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때 전 세계의 스테이블 코인 중 시가총액이 3번째이기도 했고요. 루나는 전 세계 암호화폐 중 시가총액이 10번째 안에 들기도 했습니다. 루나 사태로 누가 가장 이득을 챙겼나요? 당연히 코인 거래소입니다. 거래소가 상장하는 토큰들의 안정성을 보장해 줄 이유가 없죠. 어차피 자기들의 수익이 우선일 겁니다. 테라 루나 사태를 겪으면서 충격에 빠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셀시우스에서 뱅크런 사태로 이더리움을 위주로 시장 전반이 위축되었고요. 3Arrows의 3Ac가 파산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코인에게도 영향을 상당히 미치고 있어서 자산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루나 사태 이후로 6개월마다 상장 코인 위험성 평가를 하고 코인 거래소 상장 폐지 기준이 통일되는 것은 그나마 위험성을 낮추는 면에서는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는 또 부작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6개월 후에 유의 종목 또는 코인 상장 폐지 등의 조치가 있다면 혼란이 또 가중될 테니까요. 요즘은 인플레이션 문제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돈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죠. 요즘같이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있는 시기에는 가지고 있는 자산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현금, 금, 달러, 부동산,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코인 투자에 대한 정보는 한 번도 전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전해드리고 싶었던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시장의 흐름과 또 시세의 파악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시야, 저의 환경, 저의 상황이지 여러분들과는 또 다릅니다. 살아왔던 스타일, 또 투자의 방법, 그 자산 증식의 또 방법과 가치도 다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코인 앱테크를 소개해 드렸고요. 코인 앱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코인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여러분들이 리워드로 적립된 코인들을 실제로 지갑으로 송금을 하고 또 지갑에 있는 코인을 거래소에 보내고 또 거래소에서 내가 원하는 시세에 그 코인들을 실제로 매수해보는 이런 과정들인 거죠. 이것은 코인 투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자지갑을 상상해보고 또 전자지갑 안에 있는 토큰과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보고 이것을 국내 거래소 또 해외 거래소에 보내보고
다양한 코인들 간의 전환도 해보고요. 예를 들면 뭐 무비블록 코인을 리플 코인으로 전환해본다든지, 또 여러분들 경험했던 체인플릭스 혹은 몬스타 코인을 여러분들이 수합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몸에 있고 또 이것들이 파기될 때 언제든지 코인 시장에 여러분들이 준비된 상태로 또 들어갈 수 있겠죠. 즉 여러분들은 마음을 조급하게 가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떤 거든지 물론 때가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있고 또 그러한 시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안 되고 맞지 않는 시기에 들어가서 잘못된 기회비용을 선택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데미지는 상당히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고 속도보다는, 여러분 늘 얘기하죠, 속도보다는 방향성을 보라고요. 그리고 나무를 봐야 될 때가 있고요, 숲을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무보다는 먼저 숲을 봐야 될 때가 있고요, 숲보다는 특정 나무를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앱테크 혹은 코인의 초보자 입문자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암호화화폐, 즉 가상자산, 또 코인에 관련된 내용은 꼭 공부를 해 두십시오. 바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 메타버스, 그리고 우리들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코인, 토큰 관련된 내용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그 시장의 흐름에 맞게 여러분들이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기에 알고 있어야 행동으로 실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인 앱테크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적립된 코인들을 실제로 현금화하는 과정들, 현금화하는 과정 속에서는 지갑으로 토큰을 보내고 또 지갑에 있는 토큰을 거래소에 보내기도 하고요. 거래소에서 해당 토큰을 직접 매도 혹은 매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전환하기도 하고요. 시세가 좋을 때 여러분들이 앱테크로 모은 토큰들을 혹은 코인들을 매도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다양하게 수익을 경험해보면 비로소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첫 발걸음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급격하게 조급함으로 들어오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개죠. 매도, 매수. 매도, 매수는 과정일 뿐입니다. 결과가 아니에요. 매도, 매수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만큼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공부한 것 속에서 우리가 그 지식을, 우리가 그 정보를 실현하는 그냥 행동일 뿐입니다. 바로 실행의 활성화 요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인 앱테크로 여러분들이 겨우 적립한 리워드 토큰들도 아무 때나 매도해버리고 혹은 기다렸다가 가치가 비로소 없어지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거 완전 사기네? 라고 또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가상화폐 프로젝트, 메타버스 프로젝트라 해서 NFT 민팅이든 다양한 토큰들 중에 90% 이상은 사라질 거라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분야에서도 공급이 너무 많죠. 사실 있지 않아도 될 토큰의 프로젝트들도 너무 많아요. 있을 의미도 없는 것들을요. 그런 것들을 왜 하겠습니까?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럼 뭐죠? 사라지는 거지. 정말 90% 이상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게 몇 프로가 사라지고 몇 프로가 남았던지 그 남아있는 것들을 바로 그러한 프로젝트에 우리가 지혜롭게 참여하는 거가 현재 암호화폐 시장, 코인 시장, 그것이 코인 앱테크가 됐던 다양한 코인 프로젝트들이 됐던 사기성, 스캠성 프로젝트들도 너무 많고 또 사라질 토큰들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특정 서비스들 보세요. 상장하자마자 쫙 올라갔다가 바로 하루도 안 돼서 90% 이상씩 정말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떡락하는 토큰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프리세일을 하죠. 떡락된 금액과 프리세일해서 판매한 금액의 평균 시세를 비교해보면 적게는 10배 미만에서 많게는 50배, 100배까지도 차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00원을 예상한 토큰이 1원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흔하게 많은 경우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미 앱테크화 해오던 토큰들도 상당히 가격 방어에 실패해서 떡락해서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경우죠. 여러분들이 코인 무료 채굴을 하면서 앱테크로 적립한 다양한 토큰들,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수익하는 방법들, 따라서 그 프로젝트들이 스테이킹을 하건 락업을 하건 혹은 KYC 인증을 순차적으로 하건 이렇게 해서 자신의 코인 발행량과 코인 시세 등을 조정합니다. 유통량도 조절하고요. 또 이렇게 시세 방어도 하고요. 가격 방어도 하면서 이럴 때 언제 들어가서 언제 매도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도 코인 이테코의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공부해 가세요. 복잡해서 싫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도전을 하시고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시고 알아가시고 공부해 가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지식과 정보와 기술로서 자리 잡히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